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동작갑의 김병기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요. 이 앞에 김병기 후보 유세차가 지나가길래 아니 내가 무슨 뭐 그럴 만한 계제도 아닌데 문 열고 나가갖고 손 흔들었다니까. 감사합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밥 먹으러 대방역 앞에 갔는데요. 근처에 갔는데 후보님은 안 계시는데 거기 저 유세차가 쭉 있길래 우리들 저 패널들이랑 직원들이랑 가갖고 김병기 외쳤다니까.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병기 후보 지금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시고 20대 21대 국회의원이시고 현재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이시고 얼마 전까지 민주당 공관위 간사 역할을 하셨고요. 다음에 민주당 동작갑 민주당 후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북으로만 가도 이 시간에 못 나와요. 웬만한 후보들은. 자, 근데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병기 후보가 아직 후원금이 안 찼다는. 나 이게 되게 열받는 게요. 공관위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다른 지역 분들은 뭐 일찍부터 밭갈이를 했는데 본인만 지금 지역구 활동하신 지가 진짜 사실 지금도 며칠 안 된 거예요. 예. 네. 근데 후원금을 안 채우면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봤을 때 배신이에요, 배신. 사실상 후원금 모금하는 방송 진짜 마지막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후보님 저거 보시면서 본인이 좀 애타게 말씀을 해주셔야 이게 후원금이 좀 들어오죠. 그래도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정말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정말 기묘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귀한데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후원금 301- 농협 301-0191-9028-01 정말 고생은 김병기 후보가 했는데 그 공관위에서 공천 받으신 후보들은 후원금이 차고 공관위원 때 했던 분은 후원금이 안 차는 상황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화면 상단에 후원 계좌를 놓을 테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전투표 하루 전입니다. 네.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이번 총선은 국민과 그리고 국힘의 그 선거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투표를 하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국민이 이기는 것이고요. 투표를 하지 않으시면은 정말로 그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여러분들의 그런 생활을 갖다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서 투표를 한 표 한 표를 갖다가 행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유일한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그리고 지금 여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받들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거든요. 저희 도구들은 충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도구를 활용해 주십시오. 보니까 여기 웹자보에 보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동작을 위대하게 사전투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본투표 하실 거예요? 계획은? 전 사전투표 할 겁니다. 어디 가서 하실 거예요? 저희 대방동 주민센터에서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사전. 저도 거기서 할 겁니다. 네, 사전투표 거기서밖에 못 합니다. 그럼 동작구청에서 안 해요? 네, 저는 뭐 하여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전국에 어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동작을 유권자이시더라도 부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어디 가서든 하시면 됩니다. 아까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릴게요. 본투표도 저녁 6시까지입니다. 코로나 때 8시까지 했던 거랑 다르게 네, 본투표도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전투표가 본투표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지금 양당이 모두 사전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여론조사가 초반에는 약간 좀 그때가 민주당 공천 상황 뭐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2월 말에. 네.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김병기 후보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최근 여론조사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김병기 46.4, 장진영 35, 김병기 41.4, 장진영 31.5, 김병기 49.5, 장진영 37.6 이렇게 이제 일관되게 뭔가 어떤 흐름을 탔어요 지금 현재. 전부 오차범위 바뀐데요. 오늘 아마 그 JTBC에서 아마 그 또 발표를 할 것 나온다고 같은데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그것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긴다 이렇게는 네. 뭐 예고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투표해야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투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제3, 제4 당부 드리는데 우리 20, 30대 유권자들께서 꼭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투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에서는 앞서가지만 굉장히 박빙이 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고 뭐 할 건 없이 저는 이 여론조사의 흐름에는 김병기는 동작 갑의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해 잘했어도 있을 거고 윤석열 심판 여론도 있을 거고 네. 저 장진영 후보는 이게 지난번에도 제 기억들 그러니까 한번 붙어본 후보잖아요. 네. 근데 장진영 후보의 선거 운동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더티해요. 네. 동작합 유권자로서 느끼는 건데 내가 민주당 지지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격 없음이 그냥 드러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류에 막 그런 후보는 저는 정계 은퇴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장진영 후보에 관련해서 각종 논란도 있었죠. 지금 이게 막 고소 고발전이 있고 네. 또 이제 김병기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 내 가지고 지금 고소당하는 그렇습니다. 케이스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게 어마어마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말씀 드리면은 장 후보와 저는 정책 대결을 벌이고 싶은 거지 장 후보가 이렇게 더티한 그 선거를 한다는 거는 유권자들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장 후보가 아마 선거의 기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예.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네거티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거든요. 제가 국가정보원에서 심리전을 저희가 심리전 과정을 이수했었는데요. 심리전에 대충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네거티브고요. 하나가 흑색 선전, 대마고고라는 겁니다. 흑색 선전이 있고 이제 마타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진영 후보가 하는 건 흑색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퍼뜨리는 거거든요. 네거티브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은 맞는데 그 사실을 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포지티브한 적재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약점을 갖다 파고드는 것 정도가 네거티브지 지금처럼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 흑색 선전이고요. 그런 건 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본인이 남을 공격할 때는 본인 자체가 깨끗해야만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먼저 고전적으로 얘기하면 수신이 돼야 되겠죠. 그 흑석동에서 김우겸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무슨 상가 샀다는 거에 대해서 네. 막 공격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비슷한 시기에 본인도 땅을 사고 네. 심지어 양평 공흥지구의 땅을 미리 샀는데 대략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개발 정보를 알고 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많은 돈을 연끌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 땅을 사서 몇 년 사이에 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4년 전에 그 등록을 할 때 6억 원 조금 6억 원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44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38억에서 더군다나 또 그 잘못 계산해가지고 44억으로 막 고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럼 대략 1년에 한 9억 정도씩 9억 더 벌은 거죠. 9억 정도씩 벌었다는 건데 그것도 세금 다 제하고 순수하게 이제 이렇게 늘었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그런 데에서는 초연해야 됩니다. 맞죠, 정치를 맞죠. 만약에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깨끗하게 정치를 갖다 접고 부동산 개발업자로 나서면 되는 거죠. 그건 뭐라고 안 그럽니다. 맞습니다. 근데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이런 거 나는 예외고 나는 예외다. 나는 이게 투기가 아니고 나는 개발이 되는 거고 이래서는 정치를 할 저는 자격은 좀 맞습니다. 좀 미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뉴스타파 썸네일 그 모음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줘봐요.
오늘 장진영 후보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장진영 아버지라고 쓰셨더라고. 저기 보면 오른쪽에 아버지 부동산 투기 의혹, 본인은 흑석동 건물 매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진영 99% 빚내 양평 땅 개발, 아버지 찬스 대출 의혹. 나중엔 재산 축소 신고했는데 뉴스타파 취재 후에 급수정했다 이건. 네. 국힘 장진영 알고 보니 무등록 개발업자 뭐 처벌 대상이다 이런 보도잖아. 그런데 본인이 더군다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관련법도 지금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몰랐다면 본인한테 의뢰한 분들은 손해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장진영 아버지가 명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걸 보고 뒤에서 벌써 요즘에는 소문이 빨라요. 그 양반이 지금 저 노량진에 본동인가요?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땅 샀던 그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버지가 산 걸까, 장진영이 아버지 명의로 산 걸까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되고. 많은 도움을 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고요, 장진영 씨. 나는 장진영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막 무슨 무한도전 나왔네, 뭐 옛날에 SBS 솔로몬의 무슨 선택인가 나왔네 할 때 거기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민의힘 쪽으로 그냥 가서 정치했나 보다. 저는 그 건폭 논란 때 파란색 현수막에 그 건설 노동자분들 그 민주당인 것처럼 건폭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던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 사무부총장이면은 뭐 우리 한 용어로 말하면 제일 고생하지만 제일 시세인 사람이 있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아니죠 국민의힘 대변인 됐다고 현수막 가는 거 보고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동작 가불은 한강벨트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왔던 곳 중에 특히 동작으로 많이 가는데 네, 제일 많이 왔던 근데 곳이죠. 여론조사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후보 보면 지금 이것은 김병기 49.5, 장진영 37.6, 전병헌 4.8 이런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고 동작 을에서도 지금 어떤 여론조사는 유삼용 후보가 꽤 앞서는 후보가 나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같이 분위기 타고 있죠 지금. 네, 치열하게 맞붙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제가 뭐 모든 데서 말씀드리지만은 둘이서 힘을 합쳐야 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바람이라는 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 된다는 건 틀림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신경을 갖다 쓰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좀 잘 나오고 있지만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맞죠. 제가 최선을 다하고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게 제가 여기서 정말로 열심히 해야 그 바람을 동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동작을 해서 지금 유삼영 후보가 정말로 그냥 격렬하게 저렇게 맞붙어 주는 것이 저희 그 동작갑에도 도움이 그냥 되고 그치죠. 윈윈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웃기잖아요. 이제 선거구가 상도동 쪽 일동까지만 동작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이에요. 그냥 바로요. 네, 그럼 붙어 있는 거죠. 그냥 붙어 있어요. 네. 아마 인구로도 이렇게 구성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도동은 다 갑이고. 네. 그 주민들께서도 우리 동작구 주민들께서도 물론 이제 잘 아시지만은 그런 거 이제 막 혼재되는 거죠. 동작갑을 내가 을구 갑구 뭐 이런 게 막 혼재되는 거죠. 내가 갑구니까 을구에는 관심 없어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여기 있잖아요. 나경원 이야기하면은 나도 동작 사니까 이 분위기 알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자, 근데 아직 김병기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49.5밖에 안 나와. 50% 넘겨주셔야죠. 왜 느낌이 50%.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55를 찍었거든요. 네. SBS 거.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전병헌 후보의 표까지 갔다 그러면 50% 넘었겠지만 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50%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김병기 후보가 더 열심히 돌아야 될 텐데 더 열심히 돌려면 후원금이 필요하겠습니다. 농협 301-0191-9098-01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윤석열 심판만 갖고 선거는 치를 수 없잖아요. 네네. 본인의 콘텐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엄청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동작구 발전 왜냐하면 동작구가 이제 나경원의 선동은 뭐였냐면 동작을 강남 4구로 만들겠다. 네.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후보님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오리지널 강남이 동작구 영등포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쪽은 옛날에 서울도 아니었잖아요. 네. 이게 옛날엔 다 영등포구여갖고 그렇죠. 동작구도 영등포구, 네. 관악도 영등포구, 구로도 영등포구였잖아요. 네. 원조 강남이 여기인 건데. 그렇습니다. 강남 중학교였지 네. 않습니까? 근데 사실 동작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작구만의 색깔이 좀 확 튀어나오는 그런 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위치도 좋고 그렇죠. 한강벨트에 어쨌거나 가장 중심이 교통도 있고. 좋고 네.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근데 동작구 발전 이야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큰 그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병기 후보의 공약들을 쭉 한번 봤어요. 이제 쭉 보는 그림은 계속 넘겨주시고 동작구 발전의 큰 그림은 본인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어느 도시든 어느 지역이든 발전을 하려면 교통이 사통팔달 네,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동작이 항상 이 갑구를 중심으로 보면은 좀 아쉬웠던 것이 삼거리가 많습니다. 그 여의도와 이 그런 교량을 연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십 년 된 수건 사업입니다. 뭐 그 어떤 구청장님은 그거 가지고 삼선을 했을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 된 수건 사업이고 역대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했지만 될 수 없었던 건데요. 근데 이번에 사실은 2023년 11월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11월에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이게 저 노량진과 여의도를 잇는 연륙교 신설이 확정이 예. 되고요. 더군다나 더 큰 거는 노량진과 여의도의 왕복 5차선 예. 그 연결 교량이 건립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노량진 수변 복합 개발의 일환인데요. 그 수만 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이제 뭔가를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게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수협 중앙회를 이쪽으로 가져오자. 노량진 수산시장 쪽. 네. 네. 그래서 그 수협 중앙회 그 회장님이랑 이미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가지고 진척이 돼서 일로 오겠다 이런 정도의 확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 동작 갑구에 좀 이 항상 아쉬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대형마트가 없습니다. 하나도. 아 그러네 진짜. 예, 대형마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형마트를 유치를 해서 우리가 동작에 그러니까 그런 대형마트를 유치하는 그런 것 다 해보자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협이라는 게 이제 수산물에 관계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린이들의 그런 거 놀이터는 될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그 수협 회장께서도 아이디어를 내던데요. 이게 뭐냐면 어린이 수산 테마파크를 조성하자. 아 좋다. 예, 근데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지금 저 그 노량진 수산시장 그 부지를 약간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테마파크를 조성하자 그러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일관되게 연결돼서 그 놀이도 하고 거기서 즐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그렇게 되려면 교통이 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 뭐 아까 다른 뭐 말씀하셨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뭐 강남 사고 이러지만 나경원 의원 죄송한 얘기인데 디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비교를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 나경원 의원 계실 때 철도가 지금 하나도 뭐 생긴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사실 수십 년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신림선이랑 신안산선 이런 것들이 지금 준공되었거나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대방역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신림선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난관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 아파트를 관통하는 게 돼 있어가지고 못할 뻔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랑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박원순 시장이 또 결단을 해주셔가지고 그 우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회를 하는 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서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1795호선, 신림선, 신안산선이 연결되는데요. 그 와중에 서부선에 대해서 뭐 여러 말씀을 하지만 난관에도 불구하고 서부선을 조기 착공하게 돼서 서부선이 완성되면은요, 이게 사통팔달로 이제 동작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단일구로는 제일 많은 그 노선이 오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감히 말씀드렸는데 미래의 명품 도시로 동작이 새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1호선 그렇습니다. 1호선이 지금 지하화 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또 공약이고. 네, 그렇습니다. 철도가 생기면은 이제 양쪽 단절이 생기는 상황이 네,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 사실 대방이나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방동이 발전을 못했던 이유가 교통 문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군부대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과정들을 이제 막 발전을 시키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대방을 디스할 때 야 국회의원 하면서 뭐 했냐 이런 이야기 이번에 영등포에서도 저 그 영등포 을후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영주 후보한테 3번 시켜줬는데 뭐 했냐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어쨌건 저는 제가 아까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가장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느끼는 게 김병기 의원의 느낌은 그런 거예요. 묵직하니 자기 할 일 하시는 분. 그러니까 평상시 임기 때도 지역에 이렇게 현수막 거는 거 보면 아 김병기가 일하고 있구나 그냥 체감적으로 와요.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딱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캐릭터가 이런 거 있죠. 정치인도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아마 가장 진중하시고 겸손한 사람. 아유 가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되게 호감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부끄러워하시는 거 봐요.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아마 동작구 발전 이야기만 해도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나 저 해외에서까지 보시는 분들은 사실 관심사항은 아닐 거고 다만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걸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장도 다시 우리가 가져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잘 협의가 돼야 돼요. 네. 2년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그다음에 선거운동 하실 때 이번 선거가 다른 선거랑 완전 다르다면서요. 네. 체감 민심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 표현을 잘 안 하시거든요. 못하는 근데 거죠. 예, 예. 2월 말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2월 말까지는 분명히 근데 서로의 공천이 끝난 시점에서 아무래도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비교를 자연적으로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저희가 훨씬 더 공천을 잘했다. 그리고 미래 비전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쪽에 이제 대표급이 한번 이제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붙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미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동훈 뭐 다른 당 비대위원장을 했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계속 네거티브 맞죠. 흑색선전 이쪽으로 뭐 흑색선전에 가까운 네거티브 뭐 이런 것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미래를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건 남 욕하기 바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선거치고 이긴 당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몰리기 시작하니까 네. 할 수 있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어요. 근데 네거티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가 아니고 사실은 흑색선전을 하는 거죠. 전혀 사실과 관계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그 비대위원장이 아주 뭐 남 일반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 뭐 일반인들도 뭐 쓰레기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큰 싸움 나는 건데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는 건 분명히 반성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정치를 개같이 한다고 그러고. 네,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거는 김병기 후보에 의해서 나올 수 없는 표현이고 인격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인격 반의 반이라도 좀 닮았으면 이런 거거든요.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내가 내 할 이야기하고 국가 미래 비전 이야기하면 조용히 그 투표를 포기했던 보수들이 들어가서 지지를 해줄 텐데 이건 뭐 그렇습니다. 투표장에 가고 아니죠 유세장에 가고 셀카 하나 찍고 있고 하는 말마다 진짜 쓰레기 같은 말만 하면은 그것도 여당이니까요. 여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선거 때 뭘 지켜내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더보다 야당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제 미래의 지도자를 항상 저희 유권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되게 현명하신 국민들이잖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볼 때 그 말이라는 거에 품격이라는 건 결국 본인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말이나 품격으로 볼 때 이거는 벌써 게임 끝난 겁니다. 맞죠. 이재명 대표님 하실 때 누가 선거 방해할 때 한번 하시는 거 보십시오. 저희 선거 방해하고 있는데 애쓴다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리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이 와서 이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모섬한테 절을 하냐 그런 맞절을 하는 그런 게 몸에 배지 않으면 그렇게 네. 순간순간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참 지금 저쪽은 몰리고 있다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데
이쪽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도 한 표 한 표씩 더 얻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럴수록 더 그래야죠.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 이 대방역 3번 출구 앞에서 이렇게 명함 나눠주는데 목격자에 의하면 한 사람도 명함을 안 받아가더라.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막 말도 안 되게 하면 명함 받았고 찢어버리고 이러는 건 안 하지만 근데 정반대로 김병기 후보가 명함을 직접 나눠주거나 운동원들이 가면 김병기 후보가 없을 때는 운동원들한테 민주당이 줘주고 후보가 직접 가면은 먼저 다가와서 네. 먼저 정말 다가와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우리 웃으면서 선거를 하자. 우리 그러니까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그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얘기하는 게 마라톤 뛸 때 자기가 이겼다고 손드는 순간 역전당한 케이스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권투를 할 때 이겼다고 돌다가 1초 남겨놓고 KO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맞습니다. 종 울려서도 심판이 말릴 때까지 열심히 뛰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느슨해진다 이런 거는 후보들의 문제예요.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과 국민들에게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끝까지 어떤 빌미를 줄 만한 뭔가가 없어야 되는 거고 후보 지지자분들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 여러분들은 정말 신나게 밥갈이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전문 분야 한번 여쭤볼게요. 네. 북풍 우려가 아직도 살아있지 않나요? 북풍에 대한 유혹을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혹을 갖다가 느끼는 것이 북풍이거든요. 네. 아주 그동안의 북풍에서 그런 유혹을 갖다 느끼는데요. 지금 없다고 단언하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북풍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최악의 순간에서 그걸 갖다 상정해놓고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북풍이라는 건 갑자기 벌어지면 건 확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 김민석 상황실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셔가지고 저랑도 이제 말씀하신데요. 관계분들이랑 긴밀하게 연락해서 연락하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참 명불허전이다. 참 그러니까. 방어 잘하신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미리 방어해서 소문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가서 탁 손을 거버린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만 그러니 그 김민석 그 상황실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나신 거죠. 저번에 인터뷰 한번 했었거든요. 네. 아마 월요일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그게 그거였었죠. 이제 지금 야권 연합이다 보니까 진보 정당 쪽에 이제 무슨 북한과 연계가 있는 것처럼 터뜨릴 거다를 미리 터뜨려서 지금 사전 투표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 안 벌어지고 평화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높게 평가를 못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 일은 아예만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네. 건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 쐈고 네. 근데 전혀 지금 총선 이슈를 관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이미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제일 염려하는 거는 그 사실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려고 시도할 때 자칫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연합 중에서 한 곳이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엉뚱한 설화죠. 설화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행동은 그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한 건 없지만 그런 확률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설화에 휘말리면 안 되고 그 설화에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히면은 이제 보수 신문들이 보수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그걸로 아예 뭐 침소봉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언을 갖다가 극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내일이 본투표일이에요. 그렇죠. 내일 모레 이렇게 특히 사실은 내일이 내일이 굉장히 본투표일이에요. 네. 그때 못하신 분들은 수요일 날 하셔라 이런 얘기죠. 그 투표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렇습니다. 시작됐죠. 저 해외 교민들 이미 시작하셨고 이 상황에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이번 선거는 단지 이기는 걸로 끝나는 선거가 아니에요. 한석 더 많다고 이기는 선거가 아니고 네.
정말 요즘에 선거 때 명언이 하나 나왔죠. 윤석열 2년간 매일 뺨 맞는 기분이야. 그 매일 뺨 맞는 기분을 네. 총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제대로 응징을 하자. 네. 이런 선거인 것 같아요. 아마 의원님도 이제 3선 들어가시는데 네. 이런 선거 아마 느낌적으로는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예전과 많이 다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제 선거만 3번 하고 그 중간에 이제 대통령 선거와 이제 지자체 선거들을 갖다 치렀었는데요. 한뭐 7번 정도 선거를 치는데 지금 비교가 안 되고요. 제가 그 우리 같은 후보자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략적 단위는 밖에서 싸우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숲속에서 싸우는 현장 지휘관이다. 자기 위치가 뚫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자기 위치가 뚫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면 옆에 지역구, 옆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건 지역구죠. 옆에 상황이 어떤지 보고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맞아요. 서로 간에 그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지역을 지켜내면 그게 쌓여가지고 대승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걸 갖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겼다고 우리 쪽은 좀 안심이 되니까 좀 한숨 자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작게는 동작 원팀, 크게는 서울 원팀, 좀 더 크게는 수도권 원팀, 네. 좀 더 크게는 전국 원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54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까지 후보 한 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네. 야, 참 어렵네요. 선거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아주 한 몇십 년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도 저희가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참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 유권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셔가지고요. 예. 그걸 갖다 저희는 국민만 네. 보고 가는 거죠. 우리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은 자기 지역구에서요 파란 후보를 보시면 민주당이 확실한 1번 후보를 보시면 적극적으로 아는 척하세요. 이것도 힘 됩니다. 네. 정말 제일 큰 힘이 되는 게 네. 저희를 보고서 웃어주거나 박수 손 치고 흔들어주거나. 손 들어주고 뭐 이렇게 격려해 주면은요 정말로 신기가 발동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하고 그러니까 정말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정말 신기가 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시면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듯 뭐 어차피 나는 민주당 찍을 건데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해 주면 이게 지역구 영향을 미친다. 네. 그렇잖아요. 누가 객관적으로 상가가 쭉 있는데 민주당 후보 지나갈 때는 박수가 나오고 국민의 후보가 지나갈 때는 야유가 나온다면 그건 이미 옆에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민주당 후보들한테 적극적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좋은 일은 후원금 보내시는 거예요. 농협 301-0191-3098-01.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 좀 가보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초선 때는 못 모르고 한다. 재선 때는 좀 알만하면 이제 국회가 끝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꽃은 삼선이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논란도 있어요. 이제 재선되는 분이 삼선을 미리 갔다가 선거 구호로 쓰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김병기 저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때 대표 때 국정원 출신의 최정병기, 김병기를 영입했다고 했을 때 저분 뭐지? 우리 구였으니까. 네. 근데 어느덧 8년이 지나서 삼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선 하면 요즘에 선거 구호가 아니라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삼선하면 이제 상임위원장 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임위원장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정보위원장이에요, 국방위원장이에요. 그 지역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사실 상임위원장이 되면은 지역 같은 데 갖다 기본적으로 좀 챙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 대권을 향해서 나가는데 가장 제가 옆에서 함께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의원님. 일선에서 좀 여당에 이제 저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많은 이제 공격이 있을 텐데 그걸 제 일선에서 막아내는 그런 상임위원장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 잡으셨죠?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그 생각보다 상임위원장 한 5-6개를 그냥 네. 이 다리를 거치시네.
하여튼 저는 뭐 새칭 인기 있는 상임위원장이 아니고 예. 정말로 그러니까 국가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장을 갖다가 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네요, 근데 뭔가 느낌적으로. 네. 그 김병기 의원은 제가 국회의원 다운 국회의원이라는 데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신이 많은 국회의원이에요. 캐릭터를 제가 아니까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이제 가장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사람은 일단 입이 무겁고 인터뷰를 입이 무겁게 하시는 분도 처음이에요. 인터뷰는 입을 무겁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입이 무겁고 그렇다고 방송 밖에서 캐릭터가 다르냐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냐 이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좋아하시는 거죠.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해놓으면 오히려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나는 김병기 의원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쟤네들이 무슨 뭐 공작할 것 같은데? 야, 우리한테 김병기 있잖아. 이런 느낌이요. 네, 그거는 좀 믿어주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저 부평의 박선원 후보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야,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 지금 이번 선거에 이재명 대표 테러 때에도 사실 국정원이 사실상 개입한 흔적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김병기, 박선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뭐 방어력이 뭐 최단치로 올라가는데요. 박선원 차장님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주실장이랑 그 1차장을 했었는데 1차장이 이제 해외 전반을 갖다 방첩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곳인데요. 그 두 직책을 다 하신 분들이 그렇게 국정원 출신 중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정원이 혹시 그런데 정치에 개입하는 걸 갖다 막아낼 수 있는 데는 가장 아주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질문지는 없지만 예. 그때 박선원 후보 인터뷰 때 좀 국정원 개혁이 좀 아쉬웠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이 그 국내 선거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뭔가 다른 대안도 같이 있으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국정원의 힘을 잃게 만드니까 그게 검찰의 힘이 더 커지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 어떤 큰 기관을 갖다 개혁 진짜 수십 명 만에 개혁을 하는 것은 그 개혁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걸 보고서 1, 2년 보고서 문제가 있으면 보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 보정을 해서 그 기관이 정말로 개혁을 했던 목표 그러니까 정치 불개입이거든요. 정치는 불개입하도록 만들되 그 기관의 기능은 고유의 기능은 강화시키는 분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강화시키는 분야로 가기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22대에서는 이 기관을 강화하는데 강화라는 표현을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거는 정보기관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보기관의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면 사실 정치 개입은 더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 다만 지금 검찰과 이런 기관들은 그 사실 무도하게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강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가 개혁, 정상화. 그렇습니다. 바쁘게 일거리를 주는데 딴짓 할 시가 없는 거고요. 네. 최근에 그 대학생 사찰하다가 걸린 국정원 직원도 있어요. 네. 카톡에 보니까 막 보고하고 있는 장면까지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어쨌건 국정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 한 번으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그렇습니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네.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선거운동 중에 지나가다가 지역구에 잠깐 새날에 들르는 정말 행복한 그러니까요. 새날 유치 저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구로 오면은 좋겠다고. 상일에 한 번씩 써먹으려고. 아니, 딴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 네. 국회의원 후보인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어도. 그러면 손 안 흔들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밥 먹으러 가다가 김병기 유세차가 있길래 야야 조금 올라가서 우리 화이팅 좀 해주고 가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자랑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네. 더 열심히 하고 네. 더 나아진 자세로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저 이 카메라 보시면서 네. 그냥 뭐
선거 운동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마실 나온 기분으로 우리 유권자 전체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정말 우리 동작 주민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그 동행한 것 그 자체로 굉장히 행복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그 동작을 지난 8년 동안 조금씩 발전시키고 어떤 것은 정말 수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시작했으니 제가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는 그것을 실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셔. 자, 여러분 공천하고 그러느라고 가장 고생한 김병규 후보가 아직도 후원금이 안 찼답니다. 농협 301-019-1-9098-01 그리고 사실상 내일부터 본선거가 본투표가 시작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자, 댓글창에 명품 감자님 감사합니다. 김영태님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돈을 슈퍼챗 쏘셨는데요. 1113 1113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요. 내일부터는 진짜 새벽 저는 6시까지 잠 안 자고 투표하고 자야겠습니다. 자, 의원님 고생하셨고 또 열심히 현장에 선거 운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